이거 뭔지 아세요? 그러면 누구 작품이겠어요? 백남준 선생님 작품입니다. 서울현대미술관에 가면은 홀에 조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제목이요? 작품 제목이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고사성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사상식사전이나 이런 거 네이버에 가서 백남준의 다다익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작품 설명은 쭉 나오는데 저게 사마천 사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다다익선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품에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작품 제목 때문에 그랬어요. 다다익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길래 왜 백남준 선생이 하필이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제목을 붙였을까 하고 쭉 검색을 해봤더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마천이 예술은 사기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취재한 놈은 그 예술은 사기다를 속임수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제 그걸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2중, 3중으로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백남준 선생이 놀랍게도 다른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다른 기록을 찾아봤더니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사마천 사기에 심취했었어요. 놀랍게도. 왜 사기에 심취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백남준 선생이 예술은 사기다고 얘기했을 때는 사마천의 사기와 속임수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강상중 씨라고 같이 설치미술했던 양반이 증언을 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주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사성어를 공부하게 될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은혜와 보온의 문제죠. 그죠? 상대편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죠. 그죠? 예. 물론, 뭐 꼭 갚아야 된다는 법도 없고, 꼭 받으려고 베푸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남에게 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이게 그겁니다. 은혜와 보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모반신하고 일반천금입니다. 이게 세금자예요. 그죠?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준다라는 뜻이고 일반천금은 밥 한 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한신이 이제 이 과지옥의 현장입니다. 아까 잠깐 그림으로 봤던 건달의 가래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당하는 과지옥의 현장이고 이 한신이 젊은 날 직업이 없어가지고 전전할 때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밥을 한 20일 가까이 얻어먹습니다. 그게 표모반신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신이 왕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찾아서 그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게 일반 천금이에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준 무덤입니다. 표모묘라고 합니다. 한신 고향에 가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잘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다다익선, 그죠? 요 부분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기질과 운명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다익선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한신이고 한신과 소아와 한구조 유방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한과 복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그래서 굴미어 편시,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에 채찍질을 가하다라는 유명한 오자서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사마천 사기에는 원한과 복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중국인의 DNA 속에는 원한과 복수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사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저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쪼잔하게 복수하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중국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복수하고 원한의 DNA, 그 보온의 DNA도 있습니다. 그 은혜하고 원수의 DNA가 중국 사람 DNA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이게 중국 사람들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인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명한 삼불녀 유방이라는 사람이
인재들을 얘기를 하면서 삼불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삼불녀는 무슨 뜻이냐? 세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세 사람만 못하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경지를 얘기, 인간관계의 경지입니다. 인간관계의 경지에서 제가 제일 감동 깊게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백아절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사기에는 나오지 않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옵니다. 백아가 검은고줄을 끊다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인간관계 경지를, 최고의 경지를 얘기하는 두 글자가 지음입니다. 지음, 알지자에다가 소리음자. 그러니까 상대의 목소리만 듣고도 지금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옛날에는 무슨 뜻이었냐 그러면 친구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만 듣고도 친구의 심경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은고 연주 소리를 듣고 지금 친구가 화가 났는지 즐거운지 기쁜지 슬픈지를 안다라는 거죠. 지금은 친구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 친구의 심경을 헤아린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족 관계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아들, 딸하고 전화하면은 목소리가 딱 이상하면은 그죠? 뭔 일 있냐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경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경지도 그런 경지가 있다라는 거죠. 백아라는 사람하고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백아는 귀족이고 종작이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근데 백아가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를 듣고 그 백아의 연주 경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린 사람이 종작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신분을 초월해서 친구가 됩니다. 백아가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갔다가 2,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종작이를 찾았더니 종작이가 그 사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백아가 검은고를 들고 종작이 무덤 앞에 가서 검은고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경지되는 친구 사이라면, 그죠?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리더 이야기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의 자질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즐겨드는 게 이광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를 얘기를 합니다. 도리불언이나 하자상에다라고 하는 속담으로 사마천이 이광의 리더십을 찬양을 했습니다. 복숭아나무하고 오얏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절로 길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리더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복숭아나무하고 오얏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길이 나는 이유는 봄에는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맛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면 알아서들 온다라는 거죠. 리더의 인품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광 얘기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고 물러서는 문제. 굉장히 어렵죠. 그죠?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야.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안 돼요. 우리 몸도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되듯이 사회도 세대교체가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평균 나이가 56세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늙은 동네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 평균 수명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뭐냐 그러면 신진대사가 그만큼 안 되는 동네라는 얘기죠. 거기가. 그러니까 4선, 5선, 6선. 4선 하면은 16년 해먹는 거예요. 그죠? 5선 한 20년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특권만 200개가 넘는 데입니다. 국민들이 그 특권을 회수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강의를 안 해본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은 다 거의 대부분 다 해봤고, 청와대 들어가서도 해봤고, 심지어 국정원 가서도 강의를 해봤는데요. 저 여의도만 저를 안 불러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무슨 모임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특강 듣는 거 보면은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 다 불러갖고 특강 듣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싫은 소리 하니까. 그죠? 지들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동네예요, 거기가. 그래서 민심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아직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가야 될 때하고 물러갈 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엄청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라는 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물러나는 것도 꼼수 부리고 물러난단 말이죠. 장량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수존명불상이다. 귀한 명성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상스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장량 사당에 붙어 있는 유명한 글자입니다. 지지.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저걸 자기 호로 만들었어요. 멈출 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인생은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엑셀레이터만 밟을 줄 알지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 물러난 사람들 이야기와 제때 물러나지 못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친 사람들 이야기가 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나눔의 문제, 그러니까 너블레스 오블리주 문제에 사마천 사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귀한 만큼 의무를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야기죠, 그죠? 종선여류와 시해불건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물러르듯이 그냥 따라해라라는 얘기예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뭘 그걸 제고한다는 얘기죠. 그건 따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해불건, 은혜를 베풀 때 피곤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꺼이 베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착한 일은 물러르듯이 따라하고 은혜는 기꺼이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락백금이다. 계포라는 사람의 승낙, 약속 한마디가 백금보다도 더 무겁더라라는 이야기고, 이런 구정이다. 모수의 말 한마디가 가마솥 9개보다 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 중요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약속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법의 본질에 관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얘기한 게 한국 사회에서는 법은 만 사람에게만 평등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법의 신이라고 하는 푸시켄가 하는 신이 보면은 뭐 눈도 안 감고 있고, 그죠? 눈 뜨고 있다 그러대, 우리는 보니까. 우리는 좀 다르답니다. 법의 본질에 관해서 상황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와가지고 진나라에 와가지고 개혁 정책을 펼치려고 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거야. 뭘 하려고 애를 써도 무슨 정책을 내놔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법을 발표해도 공표해도 하나도 맥히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이거라는 거다. 법치 불행은 자상법례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2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300년 전에 상황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더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공사분별 정신입니다. 그죠? 공사구분이죠. 종불이병천하 이일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요임금의 공사분별 정신이고, 아까 인상여가 얘기했던 나라의 급한 일이 먼저고 개인적인 원한은 나중이다. 이것도 공사구분 정신입니다. 나중에 소개하게 될, 여러분들 소개하게 될 관포지교도 공사구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우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